우선은 이제 첫 슬라이드는 훈련 디자인 구성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훈련 프로그램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 온라인 코칭 받을 때 코칭 가이드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기회된 김에 각 훈련이 각 훈련에 대한 변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팅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시고 하면 훈련하시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의도랑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이 의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래도 훈련의 효과는 좀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된 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배포되는 온라인 코칭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 변수들이 각각 있죠. 순서는 지금 조금 뒤바뀌기는 했는데 아마 훈련 시트지를 받는 그 시트에 기재된 내용이랑 동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훈련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페어링 시키는 거죠. 우리 A1, A2, 뭐 B1, B2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고 훈련의 종목이 나타나요. 이제 운동 종목인 거죠. 내가 머신 프레스를 하는지, 그냥 덤벨 프레스를 하는지, 딥스를 하는지 등등. 세 번째는 훈련의 목표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그러면은 해당 머슬의 이제 목표 근육이 어딘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칸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각 훈련 종목에 타겟하는 머슬이 어딘지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훈련의 템포가 주어집니다. 각 동작에 대해서 내가 뭐 3010이라든지 뭐 4020이라든지 기타 등등 템포가 주어지고, 다음은 세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RIR 기지에서 하고 있는 거 실패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기울일 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훈련의 강도, 여기서 표현하는 강도는 이제 무게죠. 저 웨이트 트레이닝에 무게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무게 기재하는 란이 있고, 반복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휴식, 그 다음 이제 비구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각 변수들이 훈련 프로그램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왜 이렇게 찢어가지고 세부 변수들을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각 훈련의 변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네모칸 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첫 번째 훈련 순서부터 보면은 훈련의 의도와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훈련 종목들 쭉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페어링 시킬지 결정을 하는 건 훈련의 컨셉, 즉 이 사람이 대사성 훈련을 하는 건지, 근비대성 훈련을 하는 건지, 스트렝스 기반의 훈련을 하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훈련의 순서라든지 페어링 시키는 목적이 바뀌어져요. 여기까지 준비되시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컨셉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그 훈련 컨셉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뭐 내가 좀 더 하드하게 밀어붙일 건지, 좀 스무스할 건지, 아니면 적응하는 주간인지, 이게 기기적 변환을 만들어내는 변환적 주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훈련의 의도와 컨셉이 달라지고, 순서가 배정이 돼서 각 페어링이 늘 바뀌는 이유는 이런 컨셉과 의도가 조금 더 점진적이어지든지 아니면 하향조정 혹은 내가 가진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훈련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훈련의 순서를 항상 표기를 해놓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들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결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몸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각 변수들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의해서 뭔가 100%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잘 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훈련에서 디자이너 말고, 코치 말고 선수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만들어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게 100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각각의 변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일단 수행력이에요. 이 수행력은 말 그대로 똑같은 스쿼트를 해도 내가 완전 적절한 템포를 받아들이고 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내 목표 근육을 정확히 잘 타겟을 하면 이 운동의 반복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질이 좋아질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를 수행력이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올바른 자극은 내가 해당 근육에서 느끼는 이런 필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행력이 받쳐줘야 그런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행력이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적당한 운동을 선택을 했고, 내가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훈련의 양도 충분히 가져가는데 각 동작, 각 반복 내에서 수행하는 운동 자세가 엉망이다 라고 하면 100을 못 만들어내고
아마 뭐 막대기 하나가 빠져있는 정도의 훨씬 더 반감된 훈련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 자세 이렇게 말하는 수행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력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코치님이 의도하시는 노력과 그 수행자가 의도하는 노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할 다이얼이라고 처방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1할 다이얼을 안 해. 그죠?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노력이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노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로 정확하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리프트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데드리프트에서 누구는 글라이드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건 영알라이아였다. 혹은 누구는 자세만 안 망가지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영알라이아가 아니다. 템포가 느려진다 한들. 그렇죠. 이런 것 또한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옥준을 코치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져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 100개로 10개를 해요. 그러면 템포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 뭐 이렇게 하다가 한 8개 왔어요. 힘들죠? 이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어느 정도 한 4초쯤 있다가 또 다시 퉁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서 4초쯤 있다가 또 다시 퉁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땐 아마 코치가 의도한 TUT에서 벗어난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라인딩이 걸리던 자세가 어느 정도 망가진다는 거 그건 일단 다 무시되고 얘가 염두에 두고 운동 반복을 수행을 했던 것과 내가 의도를 하고 운동 반복에 수행을 했던 것과 다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 서로 아다리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템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던 제가 뭐 X 표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스윙을 하면 된다. 통제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훈련 시티즈에는 TUT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쿼트라고 보면 코치가 3, 0, 0, 0으로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자, 빠 냈어. 3초 내려가고 오케이. 바로 올라오고. 그렇지. 또 3초 내려가고. 오케이. 여기서 멈추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000으로 처방된 스쿼트를 스윙을 하라고 하고 운동 선택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의 노력의 문제에서 코치가 의도해줬던 3000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둥, 하나, 둘, 셋, 둥, 하나, 둘, 셋, 둥 이런 반복을 가진 템포를 염두를 하고 수행을 진행을 하면 서로 의도했던 노력이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걸리는 실패 지점을 영알라이아를 기점으로 삼고 이알라이아를 처방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한쌤의 고민이 책상 바꾸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잘하는 건지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추고 자극을 잡아내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책상 바꾸는 바라본 건데요. 자, 책상 바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아크로미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와서 삼각근 조면이라는 상황을 이쯤에 붙잖아요. 여기가 정점을 있고 여기가 쭉 이렇게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팔 수도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보고 프로그램의 종목을 처방을 해요. 자, 물론 상완을 외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측상각근은 잘 같이 기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항 유형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삼지각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항을 뒤에서 잡고 약간 앞으로 밀면서 외전을 만들어내는지 앞에서 뒤로 끌어올리면서 저항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측상각근을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봤을 때 걸리는 부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정점은 똑같아요.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 정지점이 뒤로 빠져 있다가 약간 앞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약간 앞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분 중에 누가 더 세요? 앞쪽. 앞에 놈. 그죠? 그리고 앞에 놈은 신장성 스트레스에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반대로 앞에 있는 놈을 뒤로 끌어올리면서 외전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물론 중간 섬유는 뭐 어느 쪽을 편향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쓰이고 조금 덜 쓰이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직사각근의 세 가지 섬유 중, 세 가지 파트의 섬유 중 후부 파트가 많이 쓰이겠어요? 전부 파트가 많이 쓰이겠어요? 오케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보는 거고, 그러면 운동 종목을 처방을 하고 똑같은 측삼각근 운동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코치 입장으로 봤을 때 측삼각근 중에 조금 더 후부 섬유에 있는 근육들의 매스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의 운동을 종목을 배정을 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하겠냐는 거죠. 약간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앞에서 뒤로. 살짝 뒤로 끌어올리는 걸 줄 거고, 그죠? 그리고 내 지금 측삼각근의 타겟 머슬은 후부 섬유예요. 그러면 저항 유형을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덤벨을 주겠어요? 아니면 약간 나를 아래 앞쪽에서 당기고 있는 놈을 줄 것 같아요. 얘가 운동이 되려면 뭔가 앞에서는 당기고 있어야 되잖아. 옆으로 드는 건 당연해. 근데 후부 섬유를 타겟하려면 나를 좀 더 뭔가 앞에서 당기고 있는 저항이 주어져야 내가 단축성 구간에서 완전한 단축을 만들어냈을 때 지속적으로 그 해당 저항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하면서 이 뒤쪽 섬유가 노출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파고 사례를 해도 그냥 얘한테도 그냥 요거 주고 쟤한테도 저거 주고 쟤한테도 저거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측삼각근 운동을 할 거지만 측삼각근 중에 완전한 측분지, 전분지, 후분지를 보고 내가 저항 유형은 어떤 걸 선택을 해줘야 되고 내가 운동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해줘야겠다. 그거를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넣어야지 라고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강의는 일단은 머지않아서 리버스 다이어트에 관련된 강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훈련 디자인, 그리고 이 생체 실기 코스 있잖아요. 이 실기 코스도 따로 해가지고 오픈하려고 해요. 근데 몸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